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변동성이 또 걱정이 되는데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빌 덕분에 빌빌거린 채권 금리입니다.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를 돌파했지만 빌 에커먼 덕분에 5%를 다시 하회했습니다. 빌 그로스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빌빌대던 채권 금리 빌 덕분에 다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걸까요? 오후장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도 없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을 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장하자마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5.01%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 회계연도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엔화가 다시 1달러당 150엔을 터치하는 등 오는 30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YCC 정책을 다시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탓입니다. 자, 치솟는 국채 금리로 하락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 빌 에커먼이 국채 공매도를 커버했다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세를 나타내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빌 에커먼은 지난 8월 미국 제30년물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흔들었던 인물이죠. 게다가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라고 공개적으로 채권 매수를 외치면서 채권금리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장중에 5.01%까지 치솟았던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최저 4.829%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19.2bp의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전쟁 긴장감이 완화되며 유가 또한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금리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족쇄가 풀린 주식시장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로 반등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금리 하락을 주도했던 빌 에커먼과 빌 그로스의 채권금리 하락에 대한 근거가 미국 경기의 둔화 조짐이었고 또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허용한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전쟁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우존스와 S&P 500은 다시 마이너스권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나름대로 선방했던 미국 증시에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는 다행히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기관이 매도 물량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양매수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수 하락을 주도하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오늘도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오전장 지수를 방어해주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와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도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현재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HPSP, 두산 테스나와 같은 일부 중소형 반도체 섹터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윤 대통령의 아랍 순방 이슈가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히림, 히림 차트를 보시면 히림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 오늘 사우디 관련 대장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현대무벡스, 모니터랩, 데모와 같은 종목들, 사우디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인 위지트가 지금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우리기술투자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코 플라스마와 관련해서 중국 의약품 사재기 이슈와 중국 1위 제약사 시노팜과의 공급 계약 이슈가 오늘 부각이 된 신신제약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럼피스킨병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대성미생물이 오늘 또 갭을 띄우고 상한가에 안착했다가 음봉으로 밀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랫골이 크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송 민영화에 관련해서 피인수된 YTN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YTN을 인수한 유진 기업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시장 사우디 관련주들을 제외한다면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속적인 하락을 이어가며 낙폭 과대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요. 금일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하락장 반등의 열쇠는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GDP에 대한 시장의 해석과 또 빅테크들의 실적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저점 신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없는 만큼 섣불리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까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고 아무리 하락을 주도한 섹터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라 하더라도 반등 시 선봉에 서 있을 섹터 또한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지난 10월 초 반등을 주도했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공략 섹터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후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 복합재료 보유주입니다.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시세를 받을 만한 뉴스에도 종목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복합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이 부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복합재료,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 쪽도 제 2차 전지 쪽도 반등의 선봉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죠. 코스피는 4일 연속, 코스닥은 5일 연속 음봉을 그려내면서 현재 지수는 낙폭 과대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낙폭 과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음봉을 그려내면서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반등 시에도 선봉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0월 초 증시 반등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시점이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 모두 포함된 복합재료 보유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복합재료를 가진 종목이 현재 하락 구간에서도 저점을 지켜주고 있으며 또 대량의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면 충분히 저점에서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장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시 가장 먼저 뛰쳐나갈 수 있는 재료를 모두 가진 복합재료 보유주에 대해서 추적해 볼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복합 재료를 보유한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미래산업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YMTC 반도체 장비 국산화 성공 소식이 나왔을 때 YMTC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동사는 최근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신사업 진행을 위해서
또 나이지리아 리튬 강산을 보유한 홍콩 법인과 또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상승 모멘텀과 또 2차 전지, 리튬 관련 상승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반등의 소봉에서 있을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모두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동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시세를 한번 주고 그리고 조정 구간이 충분히 나와줬죠.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정리를 해보시면 거의 한 7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최근에 고점 부근에 4,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복합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오늘 미래산업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500원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복합 재료에 따라서 또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히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크게 슈팅이 나왔죠. 1차 목표가는 단 6거래일 만에 달성에 성공을 했고 2차 목표가인 1,500원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수익을 챙기고 갈까요? 네, 지금 현재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건축 회사로 불리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실질적인 사우디 관련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1,390원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 그 사우디 관련주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히림이 되겠죠. 그렇다면 동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했을 때는 내일 갭까지 생각을 하면서 추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1,500원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면 한번 밀어내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할 때는 일부 수익은 챙겨가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 전략 대응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까지 상한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요. 일부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모니터랩. 2주 만에 50% 넘는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한 자리가 온 걸까요? 이 자리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재공략 가능한 자리가 왔죠. 국내 웹방업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또 윤 정부에서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러한 강화를 또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요.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를 권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안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시세를 주기보다는 조정의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 6,000원을 제시해드렸죠. 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재매수 관점 보시고 반등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랩 2주 만에 큰 수익을 챙겼는데요. 다시 한번 재공략 기회를 잡아주셨습니다. 지지라인 6,000원 체크를 해보시면서 재매수 해보시고 또 수익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또 달달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